의사결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생은 6개월 전에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서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는 동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용 200만 원을 들여서 250만 원에 팔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몰원가를 물었습니다. 매몰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미치지 않는 취득원가, 즉 역사적 원가를 우리가 매몰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400만 원에 구입을 했죠. 400만 원은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2번. 당기순이익이 1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부 갑의 공원이익은 21만 원이다. 사업부 갑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22만 원. 이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통원가 배분액을 고정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공통원가 배분액 중에서 11만 원은 사업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변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제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15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150만 원. 그리고 갑의 공원이익은 2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의 공원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1만 원. 21만 원. 자, 그리고 공통원가 배분액이 22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적자가 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갑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만 원이 나와서 폐지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폐지하더라도 공통원가 배분액 중 11만 원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갑을 폐지를 하면 공원이익은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공통원가 배분액인 고정비는 11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자는 얼마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11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 원의 적자가 11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5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시면 되느냐면 만 원의 적자가 11만 원이니까 적자가 1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적자가 10만 원만큼 늘어나는 거죠. 원래는 만 원의 적자였었는데 11만 원의 적자가 생기니까는 10만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50만 원에서 10만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으니까는 140만 원으로 변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폐지를 하지 않는 게 회사 입장에선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폐지를 하지 않는 게 왜? 폐지를 하면 적자의 폭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폐지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미생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만 단위를 자체 생산하여 왔다. 만 단위 생산 수준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단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용산이 이 부품을 만 단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을 경우에 자, 주식회사 미생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고정비의 50%는 회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어떻게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은 변동비에다가 외부에서 구입하면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변동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비에다가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동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볼까요? 직접 재료비가 200원 나와 있고요. 직접 노비가 100원, 변동 제조간접비가 60원 나와 있으니까는 360원입니다. 360원에다가 고정비가 20원 나와 있는데 20원 중에서 50%는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는 10원이 회피 가능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70원이 되는 겁니다. 370원.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변동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변동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변동비에다가 고정비중 회피 가능 원가를 더해주시면은 외부에서 구입할 때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사업부는 A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제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B사업부는 했으니까 B사업부가 주인공이에요. A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한다고 그랬죠. A사업부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가공을 합니다. 자, 가공을 했을 때 추가 가공 원가가 550원이 든다라고 그랬어요. 추가 가공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550원이 들어갑니다. 550원. 자,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00원이다. 외부에 판매를 했을 때 얼마에 팔을 수 있다고 그랬냐면 1,1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A 사업부에서 이 부품의 구입 가격은 최대 줄 수 있는 게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B 사업부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인데 1,100원이에요. 그렇죠? 매출이 1,100원이고요. 추가 가공비가 550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가공비가 550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는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적자를 보지 않고서 줄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550원이 되겠죠. 그러면 1,1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A 사업부에서 부품을 가져오고서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은 550원이 되는 겁니다. 550원. 최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외부에서 시장 가격이 6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외부에서 구입을 했을 때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줄 수 있는 돈은 6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600원에 사갖고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A 사업부에서 550원에 주는 게 550원 주고 사갖고 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550원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A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이렇게 적은 금액이 최대 대책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최대 대책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면 그러면 550원이 되겠습니다. 55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거기 해설에 700원이라고 써 있으신 분은 제가 수정을 하긴 했는데 600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0원. 그래서 그 해설에서 혹시라도 700원이라고 메모되어 있으면 600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600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A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추가 가공비가 550원이 들어서 외부에 1,100원을 팔아요. 그럼 1,100원에다가 추가 가공비 550원이니까 과연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란 얘기냐? 최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는 5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구입했을 때 줄 수 있는 돈은 최대 550원까지다. 근데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600원이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A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500원이면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게 싼 거죠. 그렇죠? 외부 구입액이 싼 거고요. 여기에서는 1번에 5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미생은 단기 초에 새로운 투자안에 2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 투자안의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잔존 가치는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투자안으로부터 매년 65,000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5년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년 65,000원씩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65,000원씩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2%이고요. 이때 순현재 가치를 물었습니다. 자, 매년 동일한 금액을 창출할 때는 마지막 금액 곱하기 연금현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원리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단원 4채에서 배웠습니다. 자, 연금현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6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65,000원 곱하기 자 3.6을 해주시면은 234,000원이 되죠. 이 투자안의 현재 가치는 234,000원이에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 투자를 했으니까 NPV는 34,000원이 되는 겁니다. 34,000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창출할 때는 마지막 금액 곱하기 연금형가를 해줘라 라는 원리는 재무회계 사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6번 신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순현재가치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순현재가치법. 일반적으로 자본 비용은 대출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 비용을 우리가 자본 비용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순현재가치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독립적인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조금 전에 34,000원 나왔었죠?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고 0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기각을 해줘야 되겠죠. 순현재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을 했으니까는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된다. 가치가산은 서로 합치는 걸 우리가 가치가산이라는 말 쓰는데 금액으로 계산이 됐으니까는 방금 전에 34,000원의 순현재가치가 계산이 됐어요. 또 다른 투자는 2만 원의 순현재가치가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합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가산의 원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1번이 틀렸고 7번 장기의 의사결정 시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 다음 중 장기의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의 추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증분 기준에 의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자 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고려해줘야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역시 마찬가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8번 다음 중 불량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견되는 공손품, 작업 폐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부 실패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견됐으니까 내부 실패원가 답은 3번이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철수와 철수의 친구인 동칠과의 대화 내용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동칠아 아직 결혼 소식이 없어? 그러게 말이야.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헤어져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야. 잘 판단해서 생각해서 판단해. 내가 영희와 사귀기 위한 데이트 비용, 시간 등이 정말 많은데 헤어지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자, 정말 아깝긴 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매몰론가죠. 이미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매몰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10번 제품 단위당 만원에 1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으며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 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변동비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빼준다라는 말을 써요. 증분 원가를 빼준다. 증분이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추가되는 주문이 있을 때 증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분 수익, 증분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증분 이익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추가 주문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만원에 100단위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100단위 곱하기 만원 이렇게 100단위 곱하기 만원 그래주면은 100만원이 나옵니다. 증분 수익은 얼마가 생기느냐면 100만원이 생기는 거고요. 증분원가는 고정비에는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는 변동비에만 영향이 있는 거죠. 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재료비 변동비, 직접 노비도 변동비, 변동재주간접비 변동비 그럼 거기까지 하면 7,500원이고요. 밑에 변동 판매 관리비가 500원이 있으니까는 8,000원 그죠? 8,000원이에요. 100단위 곱하기 8,000원. 그러면 80만원의 증분원가가 생겨서 증분이익은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락을 해줘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증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기존의 매출 이외에 추가 주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증분 수익, 증분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11번 미생은
유행이 지난 의류 200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원가는 2,100만 원이에요. 그러나 현재로는 의류 한 벌당 3만 원에 처분하거나 여러분들 200벌을 원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적자니까 3만 원에 그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대로 처분을 했어요. 200벌을 3만 원에 그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에 처분을 하는 거죠. 600만 원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2, 3은 6, 그죠? 600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500만 원을 투입해서 8만 원에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 투입을 해서 200벌을 얼마에 처분할 수 있느냐면 8만 원에 처분할 수가 있어요. 8만 원. 2, 8은 16, 1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추가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인 것은 1100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600만 원에 그대로 판매하는 게 유리합니까? 1100만 원에 판매하는 게 유리합니까? 11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 500만 원만큼 유리하죠. 500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500만 원만큼 유리하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1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부터해서 영업이익까지 나와 있고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며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중 50%는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고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를 해주시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 양식이죠.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00만 원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200만 원, 매출원가는 100만 원 나와 있고요. 매출원가는 100만 원, 매출총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판매관리비가 얼마냐면 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5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중 50%씩이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50%는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고정비는 매출원가에서 50만 원, 변동비도 50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25만 원씩이 되겠죠. 25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회사가 500단위를 단위당 9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추가 주문을 받아들인다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증분 수익이 되겠죠. 증분 수익에서 증분원가를 빼주시면 뭐가 계산이 된다라고 그랬냐면 증분이익이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500단위를 500개를 90원에 추가 주문을 받았어요. 45,000원에 받았습니다. 증분원가는 변동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현재 변동비가 50만 원하고 25만 원 토탈 75만 원의 변동비가 생겼습니다. 75만 원의 변동비가 생겼는데 이건 금액이잖아요. 여기는 단가로 들어갔고요. 나누기. 자, 매출이 200만 원이에요. 판매 가격이 200원이면은 나누기 200원 이렇게 하면은 금액 나누기 단가를 하면 수량이 나오는 거죠. 10,000개가 나옵니다. 10,000개. 수량이 나와요. 10,000개를 만드는데 고정비, 변동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200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200원 나와 있으니까는 금액 나누기 단가를 하면 수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10,000개를 만드는데 고정비, 변동비가 들어간 거니까는 변동비 총액 75만 원 나누기 10,000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75원이 변동비 단가가 되는 거죠. 자, 500개 곱하기 75원이. 괄호 안에 여러분들 유휴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고정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변동비만 고려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유휴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남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남는 자리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는 고정비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데 집세와 같은 고정비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데 변동비만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37,500원이죠. 7,500원의 증분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매출액 나누기 판매 단가는 수량이 나와요. 10,000개. 그럼 10,000개를 만드는데 고정비와 변동비가 들어간 거니까는 10,000개로 나눠주시면은 변동비의 단가가 7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변동비의 단가는 75원. 그래서 75원 대입해서 증부원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장기 의사결정 시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이자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근데 법인세는 반영을 해준다라고 그랬죠? 2번이 틀렸어요. 명목 현금 흐름은 뭐냐면은 명목 가치는 말 그대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우리가 명목 가치라는 말을 쓰는데 부채 단원에서는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되며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을 해줘야 되고요. 감가상각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장기 의사결정이죠. 13번 문장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600만 원을 하나, 둘, 이때도 600만 원, 이때도 600만 원을 마지막 3년째는 300만 원의 운용 비용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이고요. 최저 필수 수익률이 12%일 때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1년일 때 현재 가치가 0.89, 2년일 때는 1.69 이렇게 나오면 1점, 2점, 3점 이렇게 나오면 연금 현재 가치란 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두 번은 동일한 금액 600만 원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는 600만 원 곱하기 자, 1년, 2년의 현재 가치, 연금 현재 가치 1.69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 곱하기 600만 원 곱하기 1.69 해 주시면은 1,014만 원이 나옵니다. 1,01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1,014만 원. 300만 원은 여러분들 300만 원은 딱 한 번이죠. 곱하기 그러면 뭐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현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 현가와 연금 현가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현가와 연금 현가는 자 1년, 2년, 3년일 때 1년일 때는 똑같아요. 0.89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일 때 1.69는 연금 현가예요. 1. 이렇게 나가면 1.69, 2.40 이거는 연금 현가입니다. 그러니까 현가는 두 개 더해서 1.69가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0.89와 2년의 현가를 더해주면 연금 현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빼주시면 되겠죠. 1.69에서 마이너스 0.89를 빼주시면 돼요. 0.89를 빼주시면은 0.8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해서 1.6가 나온 거예요. 3년일 때는 이렇게 2.40에서 1.69를 빼주시면 돼요. 1.69를 빼주시면 0.71이 나옵니다. 그러면 2.40이 나오는 거예요. 2.40. 자, 마지막에는 딱 한 번이니까는 현가를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0.7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곱하기 300만 원을 해주시면은 213만 원이 나오네요. 213만 원. 결국은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1,014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1,227만 원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600만 원 곱하기 0.89, 600만 원 곱하기 0.8, 300만 원 곱하기 0.71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227만 원의 현금 창출인데 투자 금액이 800만 원 투자했다고 그랬죠? 800만 원 투자를 했으니까는 결국은 427만 원의 순현재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처음에 2년 동안은 6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이니까는 곱하기 2년일 때 연금 현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현가를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 더해주시면은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혼동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자
곱하기 현가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도 돼요. 곱하기 현가, 곱하기 현가, 현가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0.89, 0.89, 0.8, 0.71 곱해서 모두 더해줘도 똑같은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 현가와 현가를 더해주면 연금현가가 되는 거고요. 현가와 현가를 더해주시면 3년일 때 연금현가가 계산이 된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에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15번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면, 즉 대출이자를 넘어가면 그 투자안을 당연히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보다만 많이 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부수익률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법은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은 더할 수가 없어요. 금액은 더해도 비율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수년제가치법이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내부수익률법은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뒤바뀌었고,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수년제가치법은 투자안의 수년제가치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6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동원가만 관련원가가 아니죠. 변동원가에다가 고정비중, 회피 가능한 원가까지 도외해서 관련원가가 되는 겁니다. 문제 초반에 제가 풀어드렸었죠.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비중 회피 관련원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회피 불능이 되는 거죠. 회피 불능 원가는 관련 원가가 아닙니다. 회피 가능 고정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밑줄 치고 금액을 써보세요. 여러분들 회피 가능 원가에다가 100원, 외부에서 구입한 원가보다 큰다라고 했으니까 외부 구입 원가를 뭐 80원 이렇게 놓을까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회피 가능 원가는 100원이라고 써놓고요. 외부 구입 원가는 80원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 가능한 원가는 관련 원가이다. 맞죠? 4번이 맞습니다. 신제품 출시 초기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한 가격 정책으로 초기 시장 진입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장 침투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주 비싼 가격에 내놓으면 상층 흡수 가격이라는 말을 쓰고요. 낮은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것은 시장 침투 가격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8번 제품을 5천 단위에 5,000원에 2,000 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추가 주문을 제안을 받는 거니까 역시 증분 수익 마이너스 증분원가, 이렇게 증분원가를 내주시면은 증분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증분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000원에 2,000 단위 2,000개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0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 자, 증분원가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두 번째 줄에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변동비만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변동비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3,800원에다가 변동 판매관리비 200원 더해주면 4,000원이죠. 그러면 2,000개 곱하기 4,000원 8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증분이익은 200만 원 나오겠죠? 200만 원 수락입니다. 200만 원 수락.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었던 문제랑 똑같은 건데 명목 흐름은 명목 할인율을 적용하고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을 적용해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라.
감가상각비 고려를 하라고 했고요. 이자 비용은 고려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답은 4번 틀렸습니다. 20번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차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가 아니에요. 고정예산, 변동예산은 예산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뜻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2번에 보시면은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변동예산은 그 관련 법인 의 여러 조업도 수준에서 편성한 예산을 우리가 변동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번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표현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21번 당기순이익 50만 원이다. 가배공원이익은 7만 원, 공통원가 배분액이 고정비라고 그랬죠. 고정비는 5만 원이다. 고정비, 즉 공통원가 배분액 중에서 3만 원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폐지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변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문제 있었죠.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영업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아니죠. 공원이익이었었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공원이익이고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됩니다. 갑부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공원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만 원 나와 있죠. 갑의 공원이익이 7만 원 나와 있고요. 공통원가 배분액이 5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만 원인데, 자, 폐지를 하면 공원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지를 하면 공원이익은 발생하지 않고요. 폐지하더라도 3만 원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는 적자가 3만 원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그럼 흑자가 2만 원이었었는데 적자로 돌아섰죠. 토탈 5만 원의 적자가 나는 거죠. 5만 원.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로 시점에서 2만 원의 이익이 생기던 것이 폐지를 하면 3만 원의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2만 원의 이익이 생기던 것이 3만 원의 적자가 생기는 거니까 총 차이는 5만 원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50만 원에서 5만 원의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45만 원으로 되겠죠. 그러면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훨씬 더 유리하다. 자,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변하겠는가? 네, 그래서 45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매월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태우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700원이다.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500원. 고정비는 월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태우는 용산으로부터 4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유효 생산 능력은 특별 주문 수량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할 때는 변동비만 들어가면 되죠. 변동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하니까는 변동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고정비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주문 처리를 위한 9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 의사결정의 함에 있어서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특별 주문과 관련이 있겠죠. 변동비도 관련이 있고요. 특별 주문 처리 비용, 고정비까지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원이익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기존에 생산하던 걸 줄이고 특별 주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하면 마지막 기존 판매 수량 감소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 주문 처리 비용까지만 들어가시면 되는데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랬으니까는 특별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을 줄여야 돼요. 그럼 기존의 생산을 줄이면 당연히 기존에 생산을 했었던 제품의 공원이익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3번 태우는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외부 업체로부터 200단위를 4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외부 업체 제안을 어떻게 받았냐면 외부 업체에서 제안을 200개를 400원에 공급하겠대요. 400원에.
이사는 8. 그죠? 얼마만큼? 8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8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A를 전량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입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량 외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구입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게 뭐죠? 절약할 수 있는 게 이걸 우리가 이제 관련 원가라는 말을 쓰는데 절약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변동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고정비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량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면은 절약할 수 있는 게 뭐냐? 변동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변동비가 얼마인가?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 2만 원, 변동 직접 노무비가 13,000원, 변동 제조 간접비가 2,000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35,000원이죠. 35,000원. 변동비 35,000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전량 외부에서 구입하면 또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대요. 임대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냐면 2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돈 35,000원에 임대 수익 2만 원을 다 더해도 55,000원밖에 안 됩니다. 55,000원. 근데 8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외부에는.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돈으로 최소한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8만 원은 줘야 되는데 내가 절약하고 임대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55,000원 밖에 안 되니까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25,000원의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외부에서 구입하면 안 되겠죠. 25,000원 불리한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면 8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절약하고 임대 수익도 8만 원 이상이 나와야지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외부에서 8만 원을 구입하고 내가 절약하고 임대 수익 얻을 수 있는 건 55,000원 밖에 안 된다. 결론은 25,000원 손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2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는 A 사업부와 B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B 사업부는 자 이렇게 문장이 B 사업부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B 사업부가 주인공이에요. A 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을 해서 추가 가공을 하겠죠. 추가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제조한다. 자, B 사업부에서 부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추가 가공 원가는 500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가공비는 500원이 들어갔고요. 판매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100원이다. 외부에 판매하는 금액은 1,100원입니다. 그러면 B 사업부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원이익이라고 그랬죠. 매출이 1,1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추가 가공비가 5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외부에서 A에서 부품을 구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최소한 나는 적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B 사업부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는 A 사업부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은 6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은 A에서 구입했을 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대책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대 대책 가격은 600원이 됩니다. 그래야 추가 가공 500원에서 1,100원에 팔아도 나는 적자는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부에서 단위당 55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550원이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A에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은 금액이 최대 대책 가격이 되는 거죠. 최대 대책 가격은 550원이 되는 겁니다. 1번이 1번. 외부에서 구입하면 550원이 가면 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에서 600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구입하든지 아니면 A에 줄 때도 600원 못 주겠다. 나는 550원밖에 못 준다. 왜?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550원인데 왜 너한테 600원을 주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주식회사 태우는 만원의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 기계를 정액법에 의해서 5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매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5,000원의 현금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 유입액이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여기에서 뭘 빼주시면 되느냐면 감가상각비를 빼주시면 돼요. 만원의 내용연수가 5,000원, 5년이니까는 감가상각비는 2,0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세전이익이 3,000원. 감가상각비 고려해라.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세전이익이 3,000원. 마이너스 법인세. 법인세도 고려해라.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법인세율은 40%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430에서 1,200원이 법인세 고려하면 세후이익이 1,800원이 발생을 합니다. 세후이익에 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었던 거니까 다시 더해주시면은 현금 창출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현금 창출액이 3,800원이 되는 거예요. 현금 창출액은 3,8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인데도 이렇게 비용 처리해서 이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창출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800원이 되는 거죠. 회수 기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죠? 10,000원을 투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액 10,000원 나누기 투자액 10,000원 나누기 현금 창출액 3,800원을 해주시면은 회수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10,000원 나누기 3,800원 해줬더니 2.63년이 나오겠습니다. 2.63년.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회수기간 물을 때 이렇게 장기 의사결정에서 회수기간 물었을 때 감가상각비 법인세 다 고려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6번 주식회사 태우는 단기 초에 내용연수 5년에 처분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잔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기계를 220만 원에 구입을 했고, 자,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될 것이며 매년 90만 원의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스타일의 문제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얼마의 현금 창출? 90만 원의 현금 창출을 한답니다. 90만 원. 감가상각비는 220만 원 나누기 5년을 하면 44만 원이 계산이 되죠. 44만 원. 그럼 90만 원에서 44만 원 빼주면 36만 원의 세전 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법인세율이 30%라고 나와 있어요. 법인세율은 30%다. 그러면 3, 3은 9, 3, 6, 18이니까 10만 8천 원이 법인세가 되고 세후 이익이 36만 원에서 10만 8천 원을 빼주시면은 36만 원 마이너스 10만 8천 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5만 2천 원. 25만 2천 원이 나옵니다. 25만 2천 원. 다시 감가상각비 44만 원을 더해줬더니 감가상각비 44만 원, 잠깐만요. 9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44만 원을 빼주시면은 46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얘가 잘못 계산이 됐어요.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46만 원. 곱하기 법인세율이 30%라고 그랬으니까는 13만 8천 원. 그래서 세후이익은 46만 원에서 13만 8천 원을 빼주면은 32만 2천 원. 여기에 다시 감가상각비 44만 원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6만 2천 원이 현금 창출액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회수 기간을 물은 게 아니라 이 투자 안에 수년제 가치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년 76만 2천 원의 현금을 창출을 하는 겁니다. 앞전에 있었던 문제에서는 이 금액이 바로 그냥 주어졌을 뿐이에요. 이 금액이 주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감가상각비 법인세 고려해서 현금 창출액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거 곱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금연가를 곱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3.61 이렇게. 76만 2천 원 곱하기 3.61을 해주시면은 275만, 이거의 현재 가치는 275만 820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자, 그런데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20만 원을 투자를 했으니까는 수년제 가치는 55만 820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초반에는 이 숫자가 그냥 바로 주어졌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줬는데 지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현금 창출액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겁니다. 앞전의 문제는 바로 그냥 현금 창출액이 나왔었던 거고요. 현금 창출액을 구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고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죠. 회수기간 구할 때는 어떻게 220만 원 나누기 현금 창출액 해주면 회수기간이 나오는 거고요. NPV를 구할 때는 지금 칠판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을 잘 보시면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